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제 새해가 왔죠. 그동안 공부했던 건 벌써 다 까먹었을 거고,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1월부터 3월 달까지 우리가 이제 전 품목을 다 볼 거예요. 지금 우리가 9월부터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과수 파트까지 나갔거든요. 그럼 이제 논작물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이제 책 처음까지를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과수가 이제 2번 반복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특히 1차와 2차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통 1차 같은 경우에는 수업만 듣고 우리가 이제 공부에 집중하는 시기는 보수적으로 잡아서 1개월. 보수적으로 잡아서 1개월. 시험이 6월 10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23년 6월 10일 아마 토요일 둘째 주 토요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5월 달에는 1차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5월 달이 언제의 시기냐면은 2차 이론서가 개정이 되고 나서 새롭게 변경되는 내용도 있고 좀 복잡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1월과 3월 달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핵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월하고 5월 달에는 개정되는 거하고 요약 정리, 그 다음부터 바로 문제풀이에요. 그래서 1월부터 3월 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동안 조금 내가 좀 나태했다 싶었던 분들은 이제 나는 이제부터 시작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꼭 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2-2 과목은 2-1 과목에서 점수를 최대한 뽑고 2-2 과목은 기본 점수를 넘는 전략으로, 제가 책임지는 점수는 60점까지는 꼭 받을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그 유인물을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 드렸는데, B4 사이즈로 제가 출력해 컬러물로 돼 있는 거, 우리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여기 기출문제 분석표는 컬러로 출력을 해서 좀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2-2 과목이 제가 60점 맞게 해드린다고 했죠. 그럼 그 60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절대평가는 난이도가 상, 중, 하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요. 보통 공인중개사는 30, 40, 30 이렇게 해서 하위 난이도와 중위 난이도가 한 70%를 차지합니다. 우리 시험은 이게 서술 단답형이고 주관식이다 보니까 다를 것 같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60점을 받는 데는 하위 난이도 문제와 중위 난이도 문제를 맞추는 데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결국 상위 난이도 문제는 어떤 문제들이냐면 보기는 봤는데 이건가 저건가 헷갈리는 거. 이게 굉장히 분명히 알 것 같은데 손을 대죠. 20분 이상 잡아먹는 문제들.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류에 해당되는 거는 쉽게 느껴지더라도 그거는 상위 난이도라 생각을 하시고, 평소에 우리가 갈고 닦았던 그런 난이도들이 보통은 하위 난이도와 중위 난이도. 하위 난이도 중에서는 주로 5점짜리들이 많이 배치돼요. 5점짜리. 그 다음에 이제 중위 난이도가 15점짜리 중에서 우리가 5점짜리가 총 몇 문제가 나와요? 잘 하고 계십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표 한번 보세요. 표를 보시면 배점하고 번호 있죠. 배점하고 번호 보입니까? 11번부터 15번까지 우리가 전체 1과목이 10문제, 2과목이 10문제니까 우리 과목은 2-2 과목이니까 문항 번호가 11번부터 돼요. 그럼 11번부터 15번까지는 전부 배점이 몇 점짜리라고요? 5점짜리예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해도 15점 이상은 여러분들이 득점을 하셔야 돼요. 15점 이상. 보통 정상적으로 배우신 분들이라면 20점 정도는 무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20점. 그 다음에 이제 16번부터 해서 20번까지가 각 문항당 이제 15점짜리예요. 여기서 절반은 맞춰야 되겠죠. 절반 맞추면은 이게 75점의 절반이니까 한 37.5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37.5점 정도. 절반을 맞춘다고 생각을 하면 50점에서 60점 점수는 충분히 가능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험은 반드시 나오는 파트가 정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반드시 이 조사를 하는 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과수 품목 중에 저가 후 착과수 조사. 저가전 종합위험은 이거는 1회부터 8회 때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년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럼 배점 한번 볼까요? 1회 때 한번 보세요. 색깔이 지금 그 파란 연한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데 16번하고 17번 총 몇 점 배점된 거예요? 30점 나왔어요. 30점. 그 다음 2회 때 한번 살펴보시면 2회 때는 단감 하나 나왔죠. 단감. 근데 그 위에 보면 자두가 우리가 종합과수로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내용 자체를 보면 착과수 조사니까 저가전 종합위험과 똑같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회 때 보니까 19번 문제하고 11번 문제에서 20점 배점으로 나왔고요. 4회 때 보면은 이거 3개가 나왔네요. 5점, 5점, 15점에서 25점이 배점이 됐고 5회 때도 살펴보니까 11번하고 20번 해가지고 20점. 6회 때는 14번, 15번에서 10점. 그 다음에 7회 때 보니까 13번하고 20번에서 20점. 8회 때, 이번 8회 때는 1번, 11번 문제하고 18번 문제하고 해서 20점. 평균 저가전 종합위험은 배점이 몇 점이에요? 20점이 20점. 근데 이게 20점 받기가 쉽지는 않죠. 5점짜리는 무조건 맞춰야 되고요. 15점짜리가 요즘은 트렌드가 예전하고는 달라가지고 물음 1, 물음 2, 물음 3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음 1 맞고 물음 2 틀리고 물음 3 맞추면 10점까지는 맞추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또 쉽지가 않은 게 구조가 연결이 되면 2번을 틀리면 3번을 알 수 없는 그런 구조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가전 종합위험은 여러분들이 못한다 하더라도 10점까지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맞춰야 돼요. 너무 어렵다 해서 어떤 분들은 저가전을 포기하는 것이 합격하는 길이다 이런 말도 하시는데 저는 그 반대합니다. 저가전 종합위험은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충분히 점수를 얻을 수 있고 이 저가전 종합위험을 이해를 해야만 종합과수, 과실손해가 연결이 돼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가전 종합위험은 포기하면 안 되는 파트예요. 그만큼 저가전 종합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무슨 파트냐니까 논작물이에요. 논작물. 벼, 밀, 보리 여기에 해당되는 논작물 파트. 회차별로 보면은 지금 논작물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 색깔로 되어 있죠. 1회 때 보니까 19번, 20번. 그 다음에 2회 때 보면은 12번, 15번. 그 다음에 3회 때, 4회 때, 5회, 6회 때가 빠졌네요. 그죠? 6회 때가 논작물이 저 있네요. 12번 해가지고 5점짜리로 한번 나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7회 때 보니까 벼 수량요소 조사 PL 구하는 거 14번. 그거 말고 5점짜리로 나왔네. 그 다음에 이제 8회 때 보니까 논작물이 13번하고 17번하고 20점 배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논작물은 저가전 종합위험보다 배점은 낮으나 반드시 5점에서 20점 사이 분포를 해서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잠시 설명할 내용인 밭작물. 이 밭작물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우리 밭작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확 감소 보장 품목이 있고 그 다음에는 농업 수익 감소. 근데 농업 수익 감소와 수확 감소는 연결시켜서 보는 게 합당합니다. 그 두 가지가 계산하는 방법이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그 두 개의 파트를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 한 파트로 보고 그 다음에 특정 위험 인산 파트까지 해보면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점수의 분포가 최소 10점에서 30점까지 분포도가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작물 파트도 이 지금 1회부터 8회까지 제가 표를 나눠준 이유가 어떤 품목이 언제 나오고 어떤 품목이 나오지 않았느냐. 보시면은 전년도에 나왔던 것이 그 다음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밭작물 공부를 할 때도 어떤 파트를 중점적으로 보라
이렇게 또 설명을 한번 드릴 겁니다. 네 번째가 뭐냐니까 가축이에요. 가축. 가축 파트는 3회 때부터 출제가 되었는데 이거 역시 매년 빠지지 않고 15점에서 30점 분량으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시, 잘, 부 해서 크게 네 가지를 뽑으라라고 한다면 적과전종합이요. 그 다음에 논작물, 그 다음에 밭작물, 그 다음에 가축. 그 외에 시설이나 기타 잡다한 것들은 이게 퐁당퐁당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측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하지만 전년도에 출제됐던 것들을 배제하면 우리가 그 범위를 좀 더 좁힐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어떤 파트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내 점수를 2-2 과목에서 50에서 60점을 받을 것인가 전략을 한번 짜보라는 의미에서 유의물을 나눠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장 보세요. 두 번째 장. 오늘 수업할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 장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한 장으로. 요 내용. 여기에는 주로 조사 내용 위주로 되어 있고 그 뒤로 살짝 넘겨보면 계산하는 데 필요한 체계도 나와 있죠. 그래서 아마 논작물은 이 두 장이면 끝이에요. 논작물은 이 두 장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이론서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 논작물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점수 하나 나오면 무조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또 맞춰야 되고. 아시겠죠? 자, 오늘 정리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논작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수학 감소 파트 부분, 수학량 구하는 부분하고 조금 빠져 있는 것 같고 2주가 지난 것 같아서 복습 겸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밭작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논작물을 한 번에 이렇게 정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패턴화 시켜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내용들을 전부 살펴보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품목이겠죠. 품목. 이게 좀 넓게 적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학감소 보장 논작물에서 보장해주는 방식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어요. 몇 가지 있던가요? 몇 가지 보장 방식이? 힌트 주고 있는데 이걸 손바닥이라고 보시면 이상하신 분이고 지금 5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몇 개 있었다고요? 5개. 자, 기억을 한번 되살려 봅시다. 첫 번째가 모내기를 하지 못했을 때, 모내기를 하지 못하면 주는 보험금을 뭐라 불렀어요? 이양, 직파, 불능. 이양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양의 다른 표현이 있어요. 이양을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말로 이야기를 하면 모내기인데 벼는 이렇게 옮겨 심는 것을 이양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다른 작물들은 이렇게 옮겨 심는 것을 보통은 뭐라 부르냐면 정식이라고 부르고 고구마는 아주 심기라 그래서 삽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직파인 경우에는 이제 가뭄이 들어서 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씨를 그냥 담수직파도 있지만 씨를 뿌려서 모내기를 하는 곳이 있어요. 거의 없지만. 그래서 이름이 이양 직파를 뭐 했을 때 불능이라는 말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모내기를 하지 못하면 주는 보험금을 우리가 뭐라 불렀다? 이양 직파 불능.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 있었어요? 모내기는 했는데 모내기 하고 나서 이양 한계일, 우리나라에서는 모내기를 할 수 있는 한계일이 몇 월 며칠이라 불렀어요? 7월 31일 이전까지 사고가 나서 모내기가 일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아직 이양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죠. 이양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다시 이양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모내기 한 이후에 피해를 입어서 다시 모내기를 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장해 주는 것을 뭐라고 불렀다? 제2항 재직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예 더 이상은 이건 농사 지어봤자 이거는 비용도 안 나오겠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불렀어요? 경작불능. 경작을 해봤자 생산비도 못 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수확량 조사를 하러 갔는데 가만보니까 이거 수확해봤자 남는 게 없어.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니까 수확불능. 수확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섯 번째가 수확 감소. 그러니까 종합위험 논작물 품목에서는 이렇게 5가지 경우에 한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항직파불능에서 우리가 품목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품목이 논작물 파트죠. 논작물에서 보장하는 품목이 총 몇 가지가 있었냐면 4가지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모내기 하는 벼. 이때의 벼는 사람이 먹는 거, 소가 먹는 거. 사람이 먹는 거죠. 그래서 일명 보험의 목적은 조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조곡. 그죠? 그래서 벼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맹류에 해당되는 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니까 밀하고 보리, 밀보리.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소가 먹는 벼가 있어요. 벼찜 먹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 불렀어요? 조사료용 벼. 그 4가지의 품목이 있는데 그 4가지 품목을 전부 얘들을 보장하는 게 아니고 어떤 보장 방식은 벼만 보장을 하고 어떤 보장 방식은 밀보리를 하고 이런 구분을 해둘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그죠? 자, 이항직파는 모내기 하는 거죠. 모내기 하는 건 방금 4개의 품목 중에 어느 게 해당돼요? 벼에만 해당돼. 사람이 먹는 벼. 조사료용 벼는 해당 사항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는 뭐만 가능하다? 벼만 가능하다. 제2항 재직파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뭐다? 벼만 해당되는 거고, 경작불능은 방금 말씀드린 4가지 품목 모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얘는 전부 해당된다. 그 다음에 수확불능, 이거 역시 누구만 해당이 된다? 벼에만 해당돼요. 벼. 수확 감소는 4개의 품목 중에서 아직 안 나온 게 있죠. 밀보리 있죠. 얘는 당연히 수확 감소는 벼 들어가죠. 그 다음에 밀보리. 단순하게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안 돼요. 이걸 응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거꾸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경작불능만 보장하는 품목은? 경작불능만 보장하는 품목은? 여기 조사령 벼가 하나도 안 보이죠?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경작불능만 보장하는 품목은 뭐다? 논작물 중에서 경작불능만 보장하는 것은 조사료용 벼다. 됐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둘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러면 보장 방식 나왔고 품목이 나왔고 그 다음부터는 보통 이 개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보험기간 내 보상하는 재해로 뭐 하면 조건이죠. 얼마를 줄게. 근데 단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 못 줘요.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험기간 내, 예를 들면 이항직파불능 보험금은 보험기간 내 보상하는 재해로 얘는 이항 한개일까지 농지 전체에 대하여 이항직파를 하지 못한 경우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의 몇 %를 10%를 지급을 하되 통상적인 영농활동, 논둑관리, 논가리, 비료시비, 제초제관리 등과 같은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농가는 보험금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기본 틀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된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사실 이 보험 기간은 2-2 과목에서는 사실상 시험에 나오는 파트는 아니죠. 2-1 과목에 나오는데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항직파불능이라면 모내기를 했어요? 못했어요? 모내기를 지금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본답에 논에 뭐가 있나요? 없나요? 뭐가 보험의 목적이 없어요. 보험의 목적이 없으니까 얘는 계약의 시기, 보험 기간이라고 하면 시기와 종기가 있겠죠. 그 시기가 언제부터냐 하니까 계약 24시부터예요. 계약 24시. 통상 4월 달에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계약 24시부터 언제까지 얘를 못 해야 돼요? 이항 한계일이 몇 월 며칠? 7월 31일까지 이항을 못하게 되면 더 이상은 모내기를 해봤자 이거는 재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수 제한이 걸리는 거예요. 보험에서 받아주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기간은 얘는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해서 이항 한계일인 7월 31일을 초과할 수가 없겠죠. 그죠? 이때 이 7월 31일이 뭐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내기가 여기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7월 31일. 근데 이제 나머지 것들은 계약 24시부터라는 표현보다는 다른 표현이 생깁니다. 거기 나눠드린 유인물에 살펴보면 보험기간이 얘는 뭐부터 시작해요? 이항 직파 완료일, 이항 직파 완료일 24시. 이항 직파 완료일 24시. 자, 제2항 재직파는 모내기를 했어요? 못했어요? 모내기 했죠? 논에 지금 뭐가 심어져 있었죠? 근데 7월 31일 이전에 재해로 인해서 일부가 피해를 입었어요. 다시 모내기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니까 얘는 보험의 목적물이 있어야 되죠. 보험의 목적이 없으면 피해 면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보험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항 직파가 완료된 24시 또는 계약 24시 중, 그러니까 얘하고 계약 24시하고 비교해서 늦은 때에 해당돼요. 그 표현을 여기서는 조금 색다르게 표현을 해놨는데 뭐라고 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항 직파 완료일 24시 다만 보험 계약 시 이항 직파 완료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항 직파를 했다면 계약 체결일 24시를 계약의 시기로 본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5월 30일 날 계약을 했어요. 5월 30일 자정부터 보험이 시작이 되겠죠. 근데 논에 가보니까 뭐가 없어. 보험의 목적이 없어. 그럼 이거는 계약이 성립됐다 하더라도 보험의 목적이 없으므로 보험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2항 재직파는 논에 모를 심고 나서 재해가 와서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 보험의 목적인 뭐가 없어요. 계약만 하고 아직 모내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모내기를 안 했으니까 보험금을 줄 수 있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5월 30일 계약을 해봤자 얘는 보험의 시기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가 돼야 돼요? 계약하고 나서 6월 1일 날 이항 직판을 완료했다면 이 날짜와 이 날짜 중 시기를 뭐로 본다는 거예요? 6월 1일로 봐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계약 24시와 이항 직파 완료일 두 날짜 중에서 늦은 때를 시기로 보는 거예요. 시기를. 이해되셨나요? 거꾸로 5월 30일 날 이항 직파를 했어요. 모내기를 했어요. 모내기를 했는데 보험료를 안 냈네. 계약을 안 했어. 그럼 당연히 얘는 보험금 줘요, 안 줘요? 왜? 계약을 안 했는데 무슨 돈을 줘?
그래서 이항은 5월 31일 날 했지만 계약을 언제 했다고? 6월 1일 날 했다면 그 시기를 뭐로 봐야 된다고? 6월 1일로 봐야 되죠. 그래서 두 날짜 중 늦은 때로 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종기를 보면 제2항 재직파니까 얘는 몇 월 며칠까지 모내기를 해야 돼요. 2항 한개일까지 완료가 돼야 되잖아요. 결국 얘도 몇 월 며칠까지다? 7월 31일까지다. 됐나요? 그 다음에 경작불능 같은 경우에는 이 경작불능은 당연히 2항 집파 완료 24시 하고 그 다음에 계약 24시 중 늦은 때로부터 해서 얘는 그 경작불능의 시기가 보통은 경작불능의 시기는 얘와 동일한데 종기를 주의하셔야 돼요. 종기. 대부분의 모든 품목의 경작불능 보험금의 종기는 수확 개시 시점이에요. 뭐라고요? 수확 개시 시점. 경작불능을 보장하는 품목은 전부 다 보장 종기가 언제까지라고요? 수확 개시 시점인데 몇 가지 품목에 한해서만 그 수확 개시 시점이 아니고 다르게 정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벼의 경우에는 경작불능의 보험 종기는 언제까지? 출수기 전까지. 출수가 뭐예요? 이삭 숫자입니다. 이삭이 나오는 거를 출수라고 해요. 벼의 이삭이 그 꽃눈이 1에서 이삭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출수라고 하고 그 논의 전체의 몇 퍼센트? 70% 정도가 출수가 된 상태를 출수기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 경작불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조사료용 벼도 해당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조사료용 벼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냐 하니까 8월 31일까지. 언제까지? 8월 31일까지. 됐나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콩팥도 나오죠. 콩팥도 경작불능을 보장하는데 콩팥은 종실 비대기 전. 나머지는 수확 개시 시점으로 보면 돼요. 정리를 그렇게 해두셔야 됩니다. 벼는 언제까지라고요? 출수기 전. 그 다음에 조사료용 벼나 사료용 옥수수, 소가 먹는 것들은 전부 다 몇 월 며칠까지? 8월 31일까지. 그거는 이삭이 필요한 게 아니고 볏집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8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콩팥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실이 뭐예요? 꼬투리 안에 들어가 있는 콩알이 있죠. 그 콩알이 완전히 익었을 때 종실 비대기 전 그까지를 해당이 된다는 거. 요거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수확불능 시점. 수확불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머지는 전부 다 보장종기란다. 얘는 벼에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벼의 종기에 해당돼요. 몇 월 며칠까지냐니까 11월 30일까지. 개시 시점은 요거하고 다 동일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험 기간 중에서 알아둬야 될 부분이 요 부분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는 시기가 두 개 중에 늦은 때라는 거. 그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상하는 재해. 자, 종합위험 논작물은 종합위험이에요? 특정위험이에요? 종합위험이에요? 특정위험이에요? 종합위험이죠. 왜 종합이라고 불러요? 자연재해 보장하죠. 자연재해. 그 다음에 조수해, 새나 짐승의 피해. 조수해 보장하죠. 화재. 이 세 가지를 다 보장하는 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종합위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항 직파불능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자조화를 보상하는 재해로 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제2항 재직파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플러스 뭐가 들어간다? 병충해가 들어가요. 자, 이때의 병충해는 주계약이다, 특약이다. 유일하게 병충해가 특약으로 들어가는 놈은 얘밖에 없어요. 벼는 논작물 중에서도 어디에만 해당된다? 벼만 해당됩니다. 밀보리는 병충해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조사령 벼 병충해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벼에 한해서 특약으로 가입하는 거예요. 병충해. 특약으로 병충해 보장에 가입이 돼 있을 경우에는 제2항 재직파는 뭐도 보장한다?
병충해 보장해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 얘는 왜 병충해 보장 안 해요? 변대. 목적물이 없잖아. 보험의 목적물이. 모내기 못했잖아요. 그죠? 보험의 목적물이 병충해에 걸렸을 때 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해당 목적물이 없는 상태이므로 얘는 병충해 보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얘는 병충해 아닙니다. 얘부터 이제 병충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병충해는 어떤 품목만 보장한다 그랬어요? 벼만 해당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벼만 들어가는 거 얘들 다 병충해 보장하겠죠? 맞나요? 이 경작불능도 병충해 속에 어떤 품목에 한해서만, 벼에 한해서만, 벼로 인해서 식물질 비율이 65% 이상 피해 입으면 병충해로 보장을 합니다. 벼에만 해당이 되고 특약이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 병충해 관련 부분이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알아두셔야 되는 게 병충해 단독 사고 시 자연재해도 오고 병충해도 왔어요. 그럼 병충해 단독 사고가 아니죠. 오로지 병충해로만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병충해 단독 사고라고 부르는데 병충해 단독 사고 시 체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피해율을 최대 몇 프로까지? 70%까지만 인정을 해요. 근데 우리 이론서에는 최대 인정 피해율을 적용한다라는 표현은 있지만 70%라는 표현은 우리 이론서에는 없어요. 그 70%는 어디에 있느냐니까 약관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약관. 아시겠죠? 근데 이제 혹시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같이 알아두는 거예요. 병충해 단독 사고 시 피해율을 몇 %까지? 70%까지만 인정한다. 즉 한도 개념이에요. 한도 개념.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피해율 하게 되면 평수 미평에서 피해를 구하잖아요. 그 피해율이 60%가 나왔어요. 60%가. 피해율이 60%예요. 피해율이. 여기에 최대 인정 피해율 70%를 곱해서 6, 7이 42, 42%를 보장하는 이 개념이 아닙니다. 최대 한도가 몇 %라고? 70%. 그럼 60% 피해 입었으면 60% 모두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병충해 단독 사고 시 피해율을 산정을 했더니 80%가 나왔어요. 그럼 이때는 피해를 몇 프로로 한다? 70%로 한다. 근데 병충해와 자연재해가 같이 와서 피해율이 80% 왔어요. 그러면 몇 프로 인정한다? 80%. 단독 사고 시 병충해로만 단독 사고로 발생했을 경우에만 70%를 인정한다. 둘째, 미보상 감수량을 적용하지 않는다. 미보상 감수량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우리 이론서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어디에 있다? 약관에만 있어요. 약관에. 그래서 우리 약관상 표현하고 이론서하고 충돌이 생길 때는 일반적으로 법리적 다툼을 했을 때는 약관을 보고 따져야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 시험은 이론서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 이론서. 그래서 예전에 5회 때 병충해 단독 사고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미보상 감수량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제 미흡 10% 해가지고 미보상 감수량을 적용한 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뭐로 본다? 이론서를 보고 내년에 올해 3월 말쯤에 이론서가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미보상 감수량 부분은 문제에서 미보상 감수량에 해당되는 항목이 나오는 경우에는 미보상 감수량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두 가지 제가 병충해 단독 사고 시 두 가지 주의할 점, 최대 인정 피해율, 미보상 감수량 이 두 가지 품목은 약관 기준이며 현재 이론서에는 없다. 그래서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 두시라는 거. 그 다음에 모든 병충해를 보장하나요? 감자나 고추는 모든 병충해를 보장해요. 복숭아는 어떤 병충해만 보장했죠? 세균성 구멍병 하나 보장했죠. 벼도 7가지를 보장합니다. 근데 고추나 감자는 기타라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모든 병충해를 보장해요. 그래서 모든 병충해를 보장하는 품목은 고추하고 감자밖에 없습니다. 특정 병충해만 보장하는 거. 과수 품목의 복숭아. 방금 설명드리는 벼. 그 벼의 병충해 7가지가 뭐 있었어요? 흰, 줄,
도깨비는 벼를 먹는다 해서 흰 줄 도깨 벼 먹새. 기억나시죠? 다시 해볼까요? 흰 줄 도깨 벼 먹새. 자, 그러면 이거 암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2번 시험에 나왔죠. 7가지를 모두 쓰시오. 5가지 이상 쓰시오. 2번 출제되었습니다. 5점짜리로. 그래서 병충해 명 7가지를 암기하셔야 되는데, 흰, 줄, 도, 깨, 벼, 먹, 새. 이 2개는 입마른병이라고 했죠. 흰 입 마른병, 줄무늬 입 마른병. 그 다음에 얘는 가장 대표적인 병명에 해당되는 도열병. 도열병은 벼가 탄다라는 뜻으로 도열이라고 부르는데, 왜 이게 벼가 탄 것처럼 보이냐니까, 우리가 볏짚을 갖다가 불에 태우면 볏짚이 까맣게 변하죠. 그 병반 현상이 그렇게 까맣게 변하기 때문에 도열병이라고 부르고, 이 도열병이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 도열병의 종류가 많습니다. 입도열병, 목도열병, 마디도열병, 그게 어디에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도열병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얘는 무늬가 깨씨처럼 생겼다고 해서 깨씨 무늬병. 벼는 벼, 멸구하고 먹, 노린재는 7가지 병충해 중 이 2가지는 충해에 해당된다고 했죠. 벌레예요, 벌레. 그래서 얘 이름이 뭐다? 벼멸구. 그 다음에 얘는 먹, 노린재. 그 다음에 얘는 세균성 벼, 입이에요, 알이에요? 알 마른병입니다. 벼, 알 마른병. 그래서 뭐 일단은 그 2문자만을 따서 키워드만 암기하시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셔서 7가지 병충해는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다. 병충해. 네? 먹, 노린재. 먹, 노린재.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보상하는 재해. 얘들 자조와 플러스 병충해, 자조와 플러스 병충해, 자조와 플러스 병충해입니다. 어떤 품목에 한해서만? 벼에 한해서만. 밀이나 보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조사령 벼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급사유. 지급사유. 자, 이항직파불능은 그러면 이 보험기간 내 보상하는 죄로 어떻게 되어야 보험금을 주느냐 하니까 언제까지 보험기간 내라고 했잖아요. 언제까지? 이항 한계일까지. 이항 한계일까지. 농지의 일부예요. 농지 전체예요. 농지 전체가 중요한 키워드예요. 농지 전체에 대하여 만약에 농지의 일부라도 모내기를 했다면 이항 한 거죠. 한 거잖아요. 그죠? 일부만 되었다면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지. 그죠?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가 얘는 농지 전체에 대하여. 농지 전체에 대하여. 뭐를 못했을 때? 이항직파를 하지 못한 경우. 이렇게 되겠죠. 하지 못한 경우. 그러면 얼마만큼의 보험금을 주나요? 얼마 보험금?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보험금을 주는 기준이 보험 가입 금액이고, 이 보험 가입 금액의 몇 퍼센트를? 10%를 준비기 생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모내기 하는데 드는 비용. 모내기를 아예 못했으니까 주는 비용이 바로 뭐다? 10%. 아니 모내기도 못했는데 왜 돈을 줘? 모내기 하려면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해야 되잖아. 통상적인 영농활동 논둑 관리해야 되고 농 갈아야 되고 비료 뿌려야 되고 제초제 인력도 들어가고 비용도 들어가죠. 이런 준비기 생산비라고 하는 준비하는데 든 비용, 그걸 몇 프로로 본다? 10% 봅니다. 근데 다른 것들은 요거 뒤에 곱하기 뭐가 나와요. 근데 얘는 곱하기가 뒤에 붙는 게 없죠. 예를 들면은 제2항 재직파 같은 경우는 면적 비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붙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피해가 전부 입었기 때문에 뒤에 1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즉 얘는 이 1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느냐면 피해 면적하고 보험 가입 면적. 가입 면적이 1000제곱미터라고 했다면 농지 전체에서 하지 못했으므로 피해 면적도 1000제곱미터가 되겠죠. 그죠? 피해 면적과 가입 면적이 일치하니까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는 붙어 있겠지만. 그러니까 1이니까 붙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정리해 보면 이양직파불능 보장은 벼만 해당이 되고 보험기간 내 계약 24시부터 7월 31일 이전까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 이양 한계일까지 농지 전체에 대하여 이양직파를 하지 못하면 보험가입 금액의 몇 %를 10%를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근데 어떤 농부는 보험금이 안 나왔어. 왜 안 나왔냐니까 미지급 사유. 재해로 인해서 보장하는 재해로 인해서 이양직파를 못해야 되는데 농부가 게을러서 못했다. 보장해요 안 해요? 안 하겠지. 당연히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농가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통상적인 영농활동은 얘가 어떤 거냐? 이 가로 안에 4가지가 있었죠. 그 4가지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모내기를 하려면 제일 필요한 것이 물이에요. 물. 그죠? 그러면 이 논둑 관리가 안 돼 있으면 구멍이 뚫려서 물이 새기도 하고 층이 이루어져 있는 게 옆에 논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난리 납니다. 싸움 나요. 싸움. 그래서 내 논은 내가 관리를 해야 되죠. 쥐불놀이를 한다든지 해서 병충해도 없애고 그 다음에 논둑을 땅 쳐가지고 다지기도 해야 되고 이런 논둑 관리. 뭐를 심으려면 뭐를 심어요? 기계로 이양을 하니까 심는데 이게 이제 모의 밭에 평면이 울퉁불퉁하게 되면은 심을 때 높이 올라온 부분은 깊게 심힐 거고 어떤 거는 얕게 심히겠죠. 평탄화 작업도 필요하겠죠. 그죠? 이걸 뭐라 부른다? 논가리. 그리고 겨울 내내 흙이 덮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트랙터를 이렇게 한번 갈아줘야 돼요. 밑에 있는 영양분이 위로 올라와서 흙을 이렇게 객토를 해줘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논가리.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잘 자라게 하려면 비료도 뿌려야 되겠죠? 비료 시비. 병충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제초제, 살포. 4가지 기억해 두세요. 논둑 관리, 논가리, 비료 시비, 제초제, 살포 등 이것들이 통상적인 영농활동에 해당돼요. 왜 제가 이 기준을 만들어 드렸는지 아시겠죠? 이런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지 그냥 단순하게 하나하나 파면서 공부해봤자 그 헛공부예요.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자, 그 다음 제2항 재직파는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보험기간 내 보상하는 재해로 면적 피해율이 몇 %를 초과해야 돼요? 10%를 초과하고 뭐 해야 돼?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하면 무조건 주는 거 아니에요. 이 보험금의 취지는 다시 모내기를 하면 주는 거예요. 피해는 입었지만 내가 다시 모내기를 안 했다면 비용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 피해 입은 거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양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제2항 재직파를 뭐 해야 된다? 이행해야 된다. 시행해야 되만. 그래야 보험금이 나가요.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 하니까 면적 피해율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피해 면적을 뭐로 나누더라? 보험 가입 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보험 가입 면적이
가입 면적이 1000제곱미터다. 1000제곱미터다. 그 다음 피해 면적이 200제곱미터다. 그러면 피해 면적 비율이 몇 프로예요? 20%죠. 근데 이분이 뭐 해야 된다고? 제2항 재직파를 해야 되죠. 하기는 했는데 뭐가 모질라. 지금 한창 이제 끝물로 뭐가 모질라. 반만 했네. 그래서 몇 제곱미터만 했냐니까 100제곱미터만 했어요. 그죠? 자, 일부만 지금 제2항 한 거잖아요. 일부만 제2항 한 경우에는 피해 면적에서 제2항 하지 않은 면적은 제외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제 피해 면적 비율이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10%가 됐죠. 자, 이 경우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죠. 한 것만큼 보험금하니까 한 것만큼 줘야 될 거 아니야 하는데 기존이 AND 조건이에요.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 피해율 10% 초과돼요. 10% 얘는 10% 이하지요. 딱 10%니까 초과 11%부터 지급을 하는데 딱 10%에 하필이면 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판단을 하는 기준을 봤을 때 실제로 피해가 220% 입었다 하더라도 제2항을 10%만 했다면 절반만 했다면 10%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 면적이 100제곱미터가 되니까 면적 피해는 10%죠. 10% 초과하지 못했잖아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 뭐 한다? 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농민의 마음으로는 아니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했나? 뭐가 없는 걸 어떻게 한 거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사장님 죄송합니다. 면적 피해율이 10%밖에 안 되네요. 초과해야 드려요. 농민의 마음과 이 머리로서 우리 이성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은 달라요. 옛날에 장발장 이야기 했죠. 그죠?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 훔쳐 먹었어. 사람이라면 그거를 용서하는 것이 가슴으로는 용서해야 돼요. 그죠? 하지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함으로 미안하다. 교도소 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슴과 이성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머리 아프게 할 거예요. 그래서 면적 피해율의 개념이 뭐냐. 자, 그 다음. 그럼 이 피해 면적을 어떻게 판정을 할 거냐. 피해 면적을 판정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묘가, 묘는. 그 뒤에 그 기억 안 나죠? 묘가, 묘는. 묘가. 첫 번째, 묘가. 본답이라고 하면, 뭐는 우리가 이제 모내기 하기 전에 포트에 키워요. 모내기 판에 키워가지고 그걸 본답에 옮겨 심잖아요. 실제로 벼가 자라는 이 밭을 본답이라고 불러요. 본답의 바닥에 있는 흙과 이 뭐가 분리되면 물 위에 뜨겠죠. 본답의 바닥에 있는 흙과 분리돼요. 물 위에 뜬 면적. 두 번째는 묘가 토양에 덮이거나 이파리가 흙에 덮여 햇볕에 차단된 면적. 세 번째 묘는 살아내 있으나 수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면적.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피해 면적으로 판정을 합니다. 판정하는 기준 나올 수 있어요. 쓰시오. 충분히 5점짜리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그 다음 얘는 미지급 사유는 없지요. 당연히 얘는 미지급 사유라기보다는 체크를 해둬야 될 부분이 뭐냐니까 조금 전에 일부만 제2항 한 경우에는 피해 면적에서 제2항 하지 않은 면적은 제외한다라고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작불능이다. 경작을 할 수 없다. 경작불능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보험기간 내 보상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몇 프로 이상 65% 이상이고 and 역시 and 조건입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돼요.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주세요.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하면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경불보험금 신청하면 안 하면 어찌 되는데?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옛날에는 이거를 보험을 역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이야기 아닙니다. 바다 건너 그쪽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하니까 식물세 비율이 65% 경불이네. 경불이면 보험 가입 금액의 자기 부담 비율별 지급 비율만큼, 예를 들어서 내가 자기 부담 비율이 10%다. 그럼 몇 프로 받아요? 가입 금액의 45%를 보험금을 받죠. 근데 이런 보험이 있네. 수학 불능이라는 보험금이 있네. 경불을 인정 못하고 나 수학 불능으로 해줘. 그러면 옛날에는 65% 이상 이나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학 불능이나 수학 감소 대상 농가로 지정이 돼요. 지정이 돼서 수학 불능 조사합니다. 근데 이분이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고 여행 갔다 왔어. 당연히 그 벼가 똑바로 살았겠어요? 경불 상태라면 엄청나게 피해를 입은 건데 그대로 놔두니까 가만히 있어도 몇 프로를 더 받아요. 15%를 더 줘요. 수학 불능은.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예전에는 이걸 미보상으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통상적인 영농 활동의 이행 여부를 확인을 하는데 일부 있다. 그럼 미보상 몇 프로? 20% 이하. 근데 해당 농지 아예 없다. 그럼 미보상은 20% 이상. 이렇게 미보상으로 처리를 한 예가 있다고. 미보상 비율 우리 적용하는 항목 파트를 보면. 그래서 아예 이제는 제도 자체를 이게 경불을 예전에는 수학 개시 시점에서 출수기 전으로 제한시킨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전에는 전부 다 출수기 전이 아니었고 수학 개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런 게 있었는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식물지 비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면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때 이 식물체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에 해당되는 게 고사 식물체 수 또는 면적. 얘를 보험 가입 식물체 수 또는 면적으로 나누어서 산정을 합니다. 그럼 이때 이 고사 식물체 수는 실제로 이 식물체가 죽었느냐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확 가능 여부에 따라서 살아있어도 얘는 뭐로 본다? 고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사 식물체의 판정 기준은 뭐다? 수확 가능 여부에 따라서 고사 식물체를 판정하더라. 자, 이렇게 되면 보험금을 주지요. 보험 가입 금액의 몇 프로? 가입 금액의 자기 부담 비율별 지급 비율. 자, 그러면 벼의 경우 자기 부담 비율은 가입할 수 있는 자기 부담 비율은 5가지가 있죠. 10%형이 있고 15%, 20%, 30%, 40% 다섯 종류가 있어요. 그럼 10%형은 해당 지급 비율이 몇 퍼센트더라? 45%, 42%, 40%, 35%, 30% 이렇게 되죠. 그죠? 나중에는 이렇게 외워요.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날 때 이걸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자, 전체 100% 중에서 내가 부담하기로 한 비율이 10%였다면 이게 자기 부담 비율이죠. 그죠? 얘를 2로 나눠요. 왜 나누느냐 하니까 우리가 작물의 작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출수기 전이 전체 작기의 절반 정도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생산비가 100% 투입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죠? 절반 정도 투입됐다고 보고 나누기 2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100% 피해를 입었지만 계약을 할 때 내가 부담하기로 한 비율이 자기 부담 비율이잖아요. 그죠? 그게 10%였다면 100에서 10을 빼면 90%. 90을 2로 나누니까 몇 퍼센트가 되었다? 45%. 맞나요? 얘는 소수점이 나오죠? 얘가 15%였다면 100에서 15 빼면 85잖아. 85를 2로 나누면 42.5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버림해서 42%. 나머지는 딱딱딱딱 떨어지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찾아낼 수도 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푸는 계산 과정을 쓰시오. 이대로 적으면 안 됩니다. 그냥 이 값만 적으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경불보험금은 미지급 사유가 뭐냐니까 경작 불능이죠. 그러면 보험금 받았지요.
그러면 일부는 지금 얘가 식물지 비율이 65%면 몇 프로가 살아있어요? 35% 살아있잖아. 그거를 밖에 내다 팔면 돼요, 안 돼요? 보험으로 이익 보지 마라. 이득금지 원칙에 따라서 해당 남아있는 보험의 목적물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산지 폐기를 해야 돼요. 산지 폐기 방법 등을 이용해서 시장에 유통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뭐 해야 되겠어요? 갈아엎어야 되겠죠. 그래서 미지급 사유. 자, 그러면 경작불능보험금은 보험기간 내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지 비율이 65% 이상이고 and 보험금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면 보험 가입 금액의 자기 부담 비율을 지급 비율만큼을 보험금으로 지급을 한다. 근데 이 경작불능보험금 안에 조사료용 벼가 있죠. 그럼 조사료용 벼는 보험금을 얼마만큼 주느냐 하니까 얘가 좀 특이하죠. 보험 가입 금액의 보장 비율 곱하기 경과 비율 이렇게 산정을 합니다. 그러면 소가 먹는 거 사료용 옥수수하고 그 다음에 조사료용 벼는 보험금 산정 방식이 보험 가입 금액의 보장 비율의 경과 비율 같은 표현이에요. 같습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니까 경과 비율 중에서 6월 달이 다르더라.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보장 비율은 뭐냐? 자기 부담 비율과 보장 비율하고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 2-1을 책을 찾아보면 자기 부담 비율이라고 하지 않고 거꾸로 보장 수준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2-2에는 자기 부담 비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2-1에 보면 표 같은 데 보면 보장 수준이라고 적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부담 비율이 10%라면 보험회사가 보장해 주는 건 몇 프로예요? 90%잖아요. 그죠? 이 90%가 보장 수준이에요. 이 보장 수준이나 자기 부담 비율이나 반대되는 개념이면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보장 비율은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보험 가입 금액의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지급되는 비율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10% 자기 부담 비율 10%의 경우 몇 퍼센트를 보장을 해요? 45% 보장한다고 했잖아요. 이 45%의 경과 비율을 곱해주는데 조사령 벼는 아까 보험의 종기가 몇 월 며칠이라 그랬어요. 8월 31일 초과할 수 없다. 여름은 지날 필요가 없다. 왜? 곡식이 익을 필요가 없다. 왜?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소가 먹으니까. 그죠? 보험 종기가 돼버린다고. 그러면 경과 비율이 얘들이 보통 5월에 가입을 하는데 경과 비율이 5월 달에, 6월 달에, 7월 달에, 8월 달에 사고가 발생한 날이 포함되어 있는 달 5월 10일 날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럼 몇 월 달 기준으로 봐야 돼요? 5월 달. 암기하는 거 설명드렸죠? 여기만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오빠 친구 800일 오빠 친구 800일 여기 값이 85가인 놈이 있고 80인 놈이 있어요. 같으면 좋겠는데 시험에 나왔을 때 얘가 몇 프로인가를 구분하는 거 조, 사, 료, 용, 벼 몇 글자? 5자. 조, 사, 료, 용, 벼 몇 글자? 5. 얘가 85%구나. 사, 료, 용, 옥수수 6자잖아. 그죠? 그래서 6월 달에 해당되는 경과 비율이 얘가 85냐 80이냐 헷갈릴 때는 조사료용 벼냐 사료용 옥수수냐 조사료용 벼가 5글자니까 85%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사고일자가 7월 20일 날 발생했어요. 그럼 이때 이 경과 비율에 들어가야 될 값은 오빠 친구 9 몇 프로? 90%.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경작불능에서 보험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벼, 밀, 보리가 이렇고 나머지 품목 조사용 벼는 이렇다. 근데 이제 조금 헷갈리는 이거까지 괜히 설명할 필요는 있을란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또 설명을 또 자꾸 물어볼까 봐. 우리 그 자두하고 유자, 보리, 그다음에 저기 양배추 이런 것들은
자기부담 비율이 최소 자기부담 비율이 20%형이에요. 최소 자기부담 비율이. 그럼 지금 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작불능에 들어갔을 때 이 보장 비율이 보리는 작년부터 보험에 가입을 했으니까 당연히 자기부담 비율이 최소 자기부담 비율이 20%잖아요. 근데 현재 우리 교재에서는 10%형부터 나열돼 있죠. 이 충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니까 아마 약관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약관을 보면 벼와 밀보리를 이렇게 같이 섞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의 표에 표시하다 보니까 아마 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기준은 이론석이죠. 뭔가 안 맞지만 이론석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불능. 수학불능은 보험기간 내 보상하는 재해로 벼의 재현율이 65% 이상 미만이고 벼로서 보험의 목적물인 벼가 시장에 정상적인 벼로서 출하되기가 어려운 경우, 정상적인 벼로 출하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뭐로 한다? 수학불능으로 판정을 합니다. 그럼 이때 벼의 재현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벼의 이삭을 뜯으면 그 볏짚이 있죠. 볏짚을 까면 뭐가 나와요? 알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걸 씩 돌렸더니 쓱 까봤더니 안에 아무것도 없어. 이걸 우리가 쭉정이라고 부르잖아요. 또는 이게 이제 흑수의 현상 같은 게 나타나면 태풍이 불거나 강풍이 불면 벼가 많이 익었을 때 저것끼리 막 부닥치면서 벼가 타는 것처럼 까맣게 변해요. 그러면 걔네들은 수분이 다 날아가가지고 살짝만 힘을 줘도 쌀애기가 나와. 벼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이삭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재현기로 돌렸을 때 이 조곡이 나올 확률, 현미가 나올 확률, 그거를 우리가 재현율이라고 부르고 이 재현율이 65% 미만이고 벼가 정상적인 벼로서 시장에 유통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수학불능으로 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얘는 보험금을 어떻게 주느냐 하니까 얘보다 15% 더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보험 가입 금액의 일정 비율이라고 돼 있어요. 보험 가입 금액의 일정 비율. 이때 일정 비율은 외워야 되죠. 그 외우는 기준이 여기에서 몇 프로씩을 더하라고? 15%씩을 더하면 돼요. 여기에서 15%를 더하면 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자기부담 비율이 15%형이다. 15%형이다. 그럼 여기에 곱해질 일정 비율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2에 15가 더해지는 거죠? 얼마예요? 57%. 이해되시겠죠? 자기부담 비율별 지급 비율에다가 몇 퍼센트를 더한다? 15%. 그 다음 미지급 사유 있겠죠? 자, 보험금 주는데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는 경불보험 대상자가 아까 누구라 그랬죠? 경불보험 대상자. 식물체 비율이 경작불능 보험기간 내 식물체 비율이 65% 이상인 농가는 수확불능이나 수확감소 보험금의 지급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불능이니까 얘도 당연히 뭐 돼요? 불능 보험금 받으면 계약 소멸되겠죠. 계약 소멸되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산지폐기 해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확감소는 조금 이따 보고 여기서 이제 체크해야 될 거. 불능 들어갔죠? 얘들은 전부 다 보험금 받으면 해당 목적물이 전부 사라지는 거니까 보험금 받으면 해당 계약은 소멸됩니다. 아시겠죠? 피해 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험금을 받았으면 해당 계약은 소멸이 되는데 아직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보험료가 남아있죠. 보험료는 1년 단위로 보험금을 지급을 했으니까 사고가 7월달 났어.
그럼 11월 달까지 4개월 정도의 보험료가 남아있죠. 이 보험료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보험료 환급은 되지 않는다. 불능이 들어가면 다 그래요. 계약은 어떻게 된다? 소멸되고 보험료 환급은 없다. 그 다음 다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라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밭작물하고 연결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지읒이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면 지읒 다 제인데 나중에 조가 들어가거든요. 조기파죠. 지읒이 들어가면 보험료는 몇 번 준다? 한 번 줘요. 한 번. 사고가 10번 나더라도 몇 번 준다? 최초 사고값만 주지 뒤에 사고가를 주는 게 아니에요. 1회만 지급한다. 이분 기출 1회 지급.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면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 1회 지급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들어가는 게 여기서는 뭐밖에 없어요? 제양밖에 없지요. 그죠? 근데 이제 밭작물 들어가면 이제 제정식 나와. 그 다음에 제파종 나와. 다 제 들어갔지요. 그 다음에 22년도 새로 도입된 특약이 조기파종. 얘는 제가 아니잖아. 근데 내용을 살펴보면 제파종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지읒이 들어가서 공통적으로 첫 글자에 지읒이 들어가면 보험금은 몇 회에 한해서 지급한다. 1회에 한해서 지급한다. 불능이 들어가는 거, 지읒이 들어가는 거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사 시기가 있는데 조사 시기는 지금 우리 교재에 좀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면 135페이지. 135페이지. 135페이지 이양직파불능조사 가나 부분에 조사 시기 찾으셨어요? 자, 지금 얘가 지금 뭐로 돼 있어요? 사고 접수 이후 즉시 실시한다라고 돼 있는데 두 줄 끊고 이양 한개일 이후 이양 한개일 가로 열고 7월 31일이 되겠죠. 이양 한개일 이후로 수정하세요. 전년도 우리 이론서 최종 수정본에 따라서 지금 수정을 하는 겁니다. 수정해놓고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135페이지 하단부 3번 제2항 재직파조사 이항 한개일 가로 열고 7월 31일 이후 적혀있죠. 요거 삭제하고 사고 접수 후 즉시 135페이지의 조사 시기를 이항 직파불능 조사하고 제2항 재직파 조사하고 조사 시기를 서로 맞바꾸면 돼요. 근데 사실 이것도 정확히 표현하면 이것도 틀린 표현이에요. 완전 뭐 맞다고 하면 맞고 틀리다고 하면 틀리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조사를 하러 갈 때 제일 먼저 하는 조사가 피해사실 확인 조사지요. 피해사실 확인 조사잖아요. 피해사실 확인 조사가 거의 1차 조사에 해당됩니다. 피해사실 확인 조사를 갔는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이항 한개일까지 7월 31일까지 농지 전체에 대해서 이항 직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1차 조사예요. 그러면 1차 조사 때 이항 직파불능은 무슨 조사할까요? 모내기를 했나 안 했나? 보상하는 죄로 피해를 입었나 안 입었나? 그것만 확인을 해요. 그럼 최종적으로 얘는 언제까지? 이항 한개일까지 불능해야 되니까 언제 가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항 한개일 이후에 확인을 할 수 있죠. 그게 2차 조사예요. 전조사, 후조사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전조사와 후조사의 구분 없이 그냥 뜬금없이 이게 규칙도 없어. 이항 직파불능은 7월 31일 이후 불능인 것을 확인하는 거. 사실은 2차 조사고 1차 조사는 피해사실 확인 조사 때 이미 확인이 돼요. 그 다음에 제2항 재직파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조사해야 되죠. 전조사, 후조사. 전조사는 피해 면적 확인해야 되잖아. 피해 면적이 10%를 초과했나 안 했나? 그게 1차 조사예요. 그럼 2차 조사는 제2항 했나 안 했나? 그게 2항 한개일 이후지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아주 모호한 표현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현재로서 우리가 악법도 법이다. 무조건 무슨 기준? 이론서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책이 작년 농금은 이론서 기준하고 거꾸로 돼 있어서 수정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맞든 안 맞든 현재 이론서는 이렇게 돼 있으므로 수정해 주십사.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경작불능은 사고 후부터 출수기까지. 사고 후부터 출수기까지로 돼 있고 수학불능은 수학불능은 수학 개시, 조사 시기가 얘는 수학 포기가 확인된 시점.
뭐라고요? 수학 포기가 확인된 시점. 자, 수학 불능은 언제 조사를 하러 가느냐 하면 수학 감소 조사를 하러 가서 이게 피해율이 보니까 65%를 넘어. 피해가 너무 많아. 즉 벼의 재현율이 65% 미만이야. 이때 수학 불능으로 판정을 해요. 원래는. 아시겠죠? 그럼 이것도 2차 조사가 있겠죠. 2차 조사는 시장 폐기, 산지 폐기를 했나 안 했나 확인을 하는데 이 조사를 하는 시점이 언제냐니까 수학 포기가 확인된 시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수학 포기를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하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 첫째, 둘째, 셋째. 1번과 2번은 수학 자체를 안 한 경우예요. 수학을 포기했다라는 거잖아요. 수학을 포기했다라는 거냐. 수학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수학을 하지 않은 거죠. 수학을 하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수학 포기로 보는데 그럼 수학 포기를 두 가지 방법으로 봐요. 자, 보험의 종기가 몇 월 며칠이에요? 11월 30일이죠. 수학연도 11월 30일까지. 수학연도 11월 30일까지 수학을 하지 않은 경우. 수학을 아예 안 했죠. 키워드가 11월 30일이에요. 이게 당해 연도예요? 수학연도예요? 아, 당해 연도네. 같은 해네. 수학연도 아닙니다. 수학연도로 당해연도 사실은 같은 당해연도로 봐야 돼. 당해연도 10월 30일까지 수학을 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터리 치는 경우. 로터리 친다는 말은 저도 처음 이 공부할 때 로터리를 친다니까 무슨 로터리니까 갑자기 그 범죄 드라마가 생각이 나서 노란 줄을 이렇게 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고 트랙터 있죠, 트랙터. 트랙터의 뒤에다가 로타리라는 기구를 달아요. 그걸 트랙터로 쭉 밀고 가면은 땅을 이렇게 헤집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니까 갈아엎는다라고 표현해요. 논밭을 갈아엎는 거를 로타리로 친다. 그러니까 얘는 아예 수학을 하지 않기 위해서 밭을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했어요? 수학 안 했어요? 수학 안 했지. 수학을 하지 않아서 수학 포기로 보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은 했지만, 이건 수학 한 경우. 수학은 한 경우. 보험의 목적이 조곡이니까, 볏짚은 소 먹이를 줄 수 있잖아. 보험의 목적이 조곡이니까, 그죠? 조곡만 없으면 되잖아. 그죠? 수학은 했지만, 시장에 유통을 시키지 않으면 돼요. 시장 유통에. 그래서 얘는 수학을 한 상태입니다. 그죠? 대신에 시장에 유통되지만 않으면은 수학 포기로 확인을 해준다. 그래서 수학 포기를 판단하는 경우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재에 몇 페이지가 있느냐면, 수학 불능 148페이지라고 합니다. 148페이지. 148페이지 양가로 4번 해가지고 수학 포기 여부 확인해가지고 가, 나, 다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키워드가 뭐라고요?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수학을 하지 않은 경우. 나, 목적물을 수학하지 않고 갈아엎은 경우, 로타리. 그 다음에 다, 대상 농지 수확물 모두가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래서 가, 나는 수학 자체를 안 한 거고요. 다는 볏짚을 소먹이를 주려고 수확은 했지만 시장에 유통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걸 수학 포기로 본다라는 겁니다. 147페이지 조사 시기 한번 보세요. 수학 포기가 확인되는 시점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감소.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 수학 감소. 수학 감소를 조사하는 방법이 전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수량 요소 조사. 두 번째는 표본 조사. 세 번째는 전수 조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수량 요소 조사는 거대 재해가 온 경우, 태풍과 같이 거대 재해가 오고 손해평가사가 부족하면 하는 간이 조사입니다. 옛날에는 이 조사를 많이 했는데 민원이 자꾸 생기니까 요즘은 거의 대부분 표본 조사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 표본 조사가 있고, 이 전수 조사는 사람이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기계가 조사하는 건데, 얘는 당연히 기계가 조사하는 거니까 기계 수확이 가능한 농지만 있어야 돼요. 탈곡을 포함해서 기계 수확 농지만, 기계 수확이 가능한 농지만 전수조사를 했어요. 우리 농지는 사람이, 어머니 아버님이 낫들고 자르는데요, 전수조사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반드시 어떤 경우에서만, 기계 수확이 가능한 농지에 대해서만 전수조사를 할 수 있어요. 수량 요소 조사를 했더니 피해율이 30%가 나왔어요. 피해율이. 계약자가 이거 인정을 못하는 거야. 표본 조사해 주세요. 35%가 나왔어요. 35%. 이것도 나 인정 못하겠어요. 전수조사하러 갔어요. 전수조사에서 40%가 나왔어요. 그럼 이때 인정해 주는 거는 우선순위가 전수조사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표본조사. 그 다음에는 수량요소 조사. 근데 이렇게 됐어요. 20% 나왔어요. 전수조사 했더니 20% 나왔어요. 몇 프로 인정한다고? 20%. 그러니까 동일 농지에 대해서 중복조사를 한 경우 우선순위는, 적용되는 피해율 우선순위는 전수조사, 표본조사, 수량요소 조사입니다. 순서에 무관하게 우선순위가 있다고요. 세 가지를 다 했다고 하면 첫 번째로 적용되는 게 뭐다? 전수. 이게 시험에 2번 나왔어요. 2번. 아시겠죠? 자, 수량요소 조사는 조사 시기가 언제냐니까 수확 전 14일 전후. 수확 전 14일 전후. 얘는 이제 알곡이 아직 여물지 않았을 때 혹은 여물었을 때 수확을 기점으로 14일 전후예요. 수확 전 14일 전후. 그 다음에 표본조사 같은 경우에는 알곡이 여물어 수확이 가능한 때. 알곡이 여물어 수확이 가능한 때. 그 다음에 전수조사는 수확할 때. 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기 때문에? 기계가 하기 때문에. 이게 조사 시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제가 조금 오버를 했지만 이걸 한 번에 정리해 달라는 거. 논작물은 시험 반드시 나옵니다. 자, 보장 방식 알아야 되겠죠? 그 보장 방식에 따라 어떤 품목을, 그 다음에 보험 기간, 이거는 1과목에서 출제되는 거, 보상하는 제, 병충해가 포함되는데 병충해는 어떤 품목만? 벼만 해당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급 사유가 각각,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아주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급되는 보험금, 이항 직파불능은 몇 %예요? 10%. 제2항 재직파는 여기 보험금 안 해줬나요? 이거는 보험 가입 금액의 몇 %? 25% 곱하기 면적 피해율. 이때 면적 피해율은 피해 면적을 보험 가입 면적으로 나눈 거. 아까 설명드렸죠? 피해 면적을 보험 가입 면적으로 나눈 거. 그 다음에 경작 불능은 벼밀 보리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 금액의 자기 부담 비율별 지급 비율. 사료용 도나 여기는 없지만 사료용 옥수수는 바짝물입니다. 사료용 옥수수의 경우 보험 가입 금액의 보장 비율 곱하기 경과 비율. 이때 보장 비율이란 자기 부담 비율별 지급 비율과 일치한다. 경과 비율이란 오빠, 친구, 800일. 가운데 6월달이 틀리죠? 80%냐 85%냐 어떻게 구분한다? 조, 사, 료, 용, 벼. 조사령 벼는 몇 프로? 85%. 사료용 옥수수는 80%. 그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다음 미지급 사유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 다음에 조사 시기. 그러면 이거 다 해요. 논작물. 이거를 1시간 안에 정리할 수 있잖아. 1시간. 결국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을 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게 이번 시간 공부한 거예요. 이번 시간. 여기에서 조금 보충하는 게 뭐가 필요하냐면 이론서를 많이 읽어야 돼요. 이게 머릿속에 개념이 딱 들어있으면 이론서가 눈에 들어와요. 이거를 이해를 했는데도 이론서가 눈에 안 들어. 그거는 나도 몰라. 왜 그런지.
그러니까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을 정리를 했으면 이론서가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론서를 봐도 왜 이렇게 될지 모르는 거는 나한테 질문을 해야죠. 나한테.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수학 감소, 수학량 조사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